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9월 둘째 주의 마지막 날은 화려하게 끝이 났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비슷한 상승폭을 보이며 강세를 보였고,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기면서 강세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경제 이벤트는 없었지만 이번 주의 물가 주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CPI가 전반적으로 기대치에 부합했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을 시켜주었죠. CPI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 PPI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특히 PC 관련 항목들이 약하게 나오면서 다음 달에 근원 PC 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CPI에서 물가 상승의 대부분을 주거비가 차지했는데요. 주거비는 신규 임대료의 하락으로 인해 단지 지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거의 반드시 하락하게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커지면서 각 언론들도 한 번의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빅컷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JP 모건은 공식적으로 빅컷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 웰스파고와 같은 기관들도 기본적으로는 1단계 금리 인하만을 예상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충분히 2단계 금리 인하, 빅컷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겹쳐지면서 빅컷의 가능성이 4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1단계 금리 인하와 2단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거의 반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리 전망치가 꽤 많이 내려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결과가 이번 주 주식과 암호화폐, 금과 같은 자산시장 전반의 상승을 이끈 것입니다. 이번 주에 S&P는 4%가 조금 넘게 상승했는데 이것은 작년 11월 이후 주간으로 최고의 실적입니다. 즉 올해 들어서 주간으로 가장 많이 오른 한 주가 되었습니다. 나스닥도 비슷하게 6% 가까이 상승하며 올해 들어 최고의 상승을 보인 주간이 되었습니다. 다만 요 며칠 동안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마지막 날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주식들에게 나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다른 주식들로 순환매가 이뤄진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항상 돌고 도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지난주 블랙 튜스데이로 시작한 최악의 한 주를 모두 만회했습니다. 이제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까지 몇 포인트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인데요. 다만 통상적으로 9월에 하반기가 미국 주식에게 있어서는 전반기보다 더 약한 시기로 최악의 실적을 내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최악의 시기인 9월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으며 템포를 늦췄다가 최고의 시기인 10월부터 연말을 향해 랠리를 재개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은 금리 전망치 하락에 힘을 받으며 마찬가지로 이번 주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 주 동안에만 3.2%가 올랐는데 금이 주간으로 3% 이상 상승하는 것은 상당한 강세 신호죠. 금은 지금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금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선 금리가 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은 유동성 흡수의 역할을 하는 자산이기에 금리 인하의 혜택을 크게 받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한몫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할 시 주식,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은 단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금은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동시에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죠. 금은 경기 위험이 상승하여 금리 전망치가 내릴수록 유동성 증가에 혜택을 받는 자산이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경기 침체 위험이 남아있고 금리 전망치는 빠르게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금은 리스크는 낮고 상승 가능성은 높은 최적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현재 금을 계속해서 새로운 최고가로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비트코인도 이번 주는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가격이 최주요 저항 지점이었던 6만 달러를 돌파하며 강세인데요. 5만 9천 달러에서 6만 달러는 200일 지수 이평선, 50일 단순 이평선, 50일 지수 이평선 등 주요 단기 평균 가격이 몰려있는 최중요 저항 지점이었는데 오늘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6만 700달러의 50일 지수 이평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주봉으로는 21주 지수 이평선인 불마켓 서포트 밴드의 하단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돌파한다면 6만 2천 달러 위에 위치한 불마켓 서포트 밴드 상단 돌파를 노려볼 수 있겠죠. 따라서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저항 영역과의 격전을 벌이고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주요한 저항 지점이 몰려있는 6만 달러 초반대를 완전히 뚫어버린다면 이것은 모멘텀 전환의 신호로 보아도 충분하겠죠. 만약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저항에 밀려 5만 달러대로 되돌아온다면 아직은 조금 더 힘을 비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10월부터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의 4분기가 기다리고 있죠. 특히 반감기가 있었던 해에는 4분기에 10월, 11월, 12월 모두 상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강력한 4분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즐거운 상황을 앞에 두고 9월에도 이미 가격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9월이 좀 더 남아있으니까 하반기에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좋다 하더라도 8월보다는 양호하게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이렇게 즐거운 시점을 앞에 두고 이제 역사적인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됩니다. 달러는 2022년 이후 2년 넘게 버텨왔던 마지막 지지 영역을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달러의 하락은 유동성 흡수 역할을 하는 자산에게 유리함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봉에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명백하게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산입니다. 자산의 특성 자체가 통화에 대한 해지, 즉 구매력 저장 수단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 유동성 사이클이 이제부터 상승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동시에 금리 인하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최고치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긍정적일 수 없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실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인 USDT의 시가총액은 이번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거의 완벽하게 비트코인 가격과 동조성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6개월 동안 처음으로 이 동조가 깨지면서 USDT가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시장의 매수 여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지표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유동성은 늘 함께 움직이는 게 지금까지 확인이 되었죠. 그렇다면 USDT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심지어 금도 비슷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금 역시 비트코인과 함께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산이기에 궁극적인 움직임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금이 주요 저항 영역을 돌파하며 상승하는 시점부터 반대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금리 인하와 함께 금이 연이어 상승하자 결국 비트코인도 한 타이밍 늦게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이 먼저 가고 비트코인이 뒤따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번 사이클도 비슷합니다. 금이 주요 저항 지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반대로 비트코인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금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현재 계속 상승 중이죠. 자, 지난 사이클에서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금리 인하가 이제부터 시작되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자산 시장은 단기적으로야 여러 변수들에 의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항상 비슷한 패턴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변수가 발생하면
단기적으로는 패턴이 어그러질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패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시장이 보여줘왔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러한 패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산이죠. 과거 사이클들에서도 일시적으로 앞서 나갔던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뒤처지기까지 하며 평균으로 수렴하였고, 이번 사이클에서도 ETF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앞섰지만 결국 완벽하게 평균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난 사이클은 이 지점으로부터 8배가 올랐고 지지난 사이클은 30배가 올랐습니다. 과연 이번 사이클은 어디까지 갈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장의 분기점과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파랐던 금리 인상기를 종료하고 새로운 사이클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동시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갈림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 분기점을 눈앞에 두고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주식은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고, 비트코인은 반감기 후반전에 본격적인 포물선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향성은 모릅니다.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기나 금리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의 변동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가격의 변화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런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믿음과 투자를 유지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랜 시간 지켜나가는 꾸준함과 인내심이야말로 작은 씨앗을 거목으로 성장시켜주는 열쇠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셨나요? 그렇다면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원하는 목표 지점은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신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유지한다면 미래는 여러분이 바라던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